뭐 제가 예상한 대로 장시호 출정과 관련된 다수의 기록이 공개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보고한 내용과 법원에 제출한 내용에 차이가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위 보고라는 지적도 있었고, 장시호를 다수의 출정을 하고 다수의 소환을 하고 또 일요일 소환을 하면서 그 소환의 적절성 여부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입니다. 민주당에서 강하게 주장했고, 민주당에서 그것을 근거로 또한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엄청난 탄압을 했던 그 하나의 큰 계기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것 계속 이렇게 주장이 반복된다면 결국 국정농단 수사 자체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의의 초점은 좀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시호의 특검 및 검찰 소환과 관련돼서 지금 중요한 것은 2017년 12월 6일 그날 법정 구속이 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구치소에 입감됐다가 다시 출정을 했느냐 여부, 그리고 12월 10일 전까지 장시호가 김영철 검사의 특검 사무실에 출정을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것을 위해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만일 현재 여기서 출정 기록에 논의가 문제가 되더라도 결국은 12월 6일 날 출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미비했거나 문제가 됐다면은 우리가 논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싹 빠지고 단순히 장시호의 특검 출정 또 뭐 많은 소환, 이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정본부장님, 네.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여야 의원들이 현장 검찰 가서 확인한 내용이 2017년 12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2시 40분까지 장시호 재판이 있고, 그 당시에 장시호가 징역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시 20분경 호송차를 타고 4시 5분경에 구치소에 입감을 하는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별도로 소위 특검 사무실로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검찰을 나가는 그런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 자료에 장시호가 그날 저녁에 뭐 특검 사무실로 나가서 조사받는 소위 출정을 했다면은 그 기록에 당연히 남아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출정 간 내용을 그 기록에 누락할 수 있습니까? 누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 자체는 있는 사실 그대로 정리한 거고 별도의 수정을 한 게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날 그 민주당 의원들께서 또 국회에 와서 소통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판받고 입감되기 1시간 동안의 갭이 비었으니 그 사이에 중앙지검에 가서 별도로 만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법원에서 법정 구속이 되고 호송하기 전까지 별도로 시간을 내서 검사실에 소환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거의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례가 있고 실제로 요청이 왔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기록에 남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이미 확인 내용을 안 하고 논의를 했는데, 검증된 확인 내용은 논의를 안 하고 그와 전혀 관계없는 장시호의 다수의 출정, 그리고 다수의 비교의 소환, 이런 부분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기본적으로 그 장시호 부분에 대한 그 12월 6일자에 김영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날 저녁에 소환돼서 밤새 있었다는 탄핵 사유 자체가 허위라는 부분을 계속 은폐하기와 시도하고 보이질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정본부장 그대로 계세요.
누락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누락이라는 뜻은 그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입되어야 할 기록이 빠져 있는 경우를 누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는 자료에는 구치소에 언제 나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 요청했을 때의 자료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걸 보고 누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방금 유상범 간사님 질의에 누락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헛것을 본 거예요? 법원에 제출한 자료 거기에는 기록돼 있는 것이 국회에서 요구했을 때는 그 기록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누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질문 주시면 저는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한 거는 12월 6일 날 출정 잠깐 이 시간 저 위원장님, 자 간사님 제 질의 마치고 하세요. 위원장님, 본부장님 네, 누락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누락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답변이라는 걸 알겠어요? 2017년 12월 다시 6일 한번 말해요.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서울구치소 정문 출입 시간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는 없어요. 그럼 누락된 거잖아요. 시간이 그 기간이 들어가세요. 다른 걸로. 네, 예.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이 의원님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를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을 한 말씀 하세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뭔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출정 기록을 관리해서 위원님들 현장에 오셨을 때 보여드린 거는 전산 기록입니다. 그 전산 기록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장관님 됐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걸 제출하면 이런 추궁을 안 받습니다. 제대로 된 걸 제출하세요.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세요. 그게 무엇인지를 됐습니다.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